오늘은 진짜 무대공포증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직장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에 대한 불안, 발표 불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대 위에서 수행 능력을 펼치는 이 공연하시는 분들 또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수나 배우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은 무대공포증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분들 역시 무대공포증을 느끼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극심한 무대공포증을 느낍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이런 무대를 극복하고 수행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대공포증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무대공포증이 없으면 적절한 수행 능력을 보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데뷔할 때 또는 연습생 때 실제로 이런 많은 무대공포증을 경험하고 힘들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데뷔 후에 또는 자기 영역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주변의 기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대공포증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정도 실력이 계속 쌓이고 그거를 넘어서서 더 뛰어난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점점 그런 압박감과 이런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무대공포증이 심해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주변의 기대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수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무대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공연이나 이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자신의 무대공포증을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무대공포증을 잘 체크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걸 방치해뒀을 때는 2차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까지 확대되거나 이런 일상생활의 삶의 질에 저하가 오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2020년에 저와 저희 동료분들의 연구진들이 케니의 무대공포증 척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해외에서 많이 쓰이는 무대공포증 척도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표준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무대공포증 척도를 잠깐 같이 살펴보신다면 전체 4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의 척도당 0점에서 6점 사이에 이런 그 서브스케일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항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실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문항들도 있어요. 그리고 종종 청중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리고 나는 불안 때문에 가치 있는 공연 기회를 포기한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충분히 잘했는지 걱정한다.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나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불안이나 공연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우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런 생각의 되새김질, 반추 같은 경향들을 요인별로 분석해서 나의 무대공포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무대공포증을 체크해서 남들보다 조금 높은 것 같다, 이걸 좀 극복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제가 강조하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대공포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슴 두근거리거나 신체적 떨림이 생기는 신체적인 불안,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불안이 심해서 뭔가 과도하게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회피하려는 행동을 하는 이 행동적인 불안,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불안이 증폭되는지 어떤 이 인지적인 무대공포증의 인지적 측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행동적인 것과 신체적인 불안은 무대공포증의 이제 결과적인 부분인 거고요. 이 무대공포증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겠죠. 제가 계속 이 생각의 습관을 바꿔라, 아니면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고 추상적인 거 아니야,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무대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데요. 그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
이 단점을 없애려고 하거나 안 보이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나는 실수를 안 하고 싶어. 나는 가사를 절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단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단점을 극대화로 줄여서 완전히 실수가 없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나는 음색이 좋아. 나는 화성이 좋아. 나는 뭐 춤을 잘 춰.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극대화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러 갔다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집중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생각의 변화는 자신의 무대 위에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단점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그렇다고 단점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단점을 너무 극대화해서 생각하거나 이것 때문에 뭔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대 공포증도 사회 불안의 일환입니다. 무대에서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회를 보는 관점, 이 세상 속의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관점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대 공포증이 극복이 되니까 일상생활도 많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세상이 조금 밝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불안도 마찬가지고 무대 공포증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유발시키는 이 생각의 원인, 그러니까 인지적인 오류를 찾고 바꿔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의 무대가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무대도 달라집니다.